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자, 만약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요,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023772-0269번, 이 번호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신 다음에 그 채널에 들어오셔서 보유 종목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요즘 시장이 참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또 떨어지고 있어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깔려 있는 장입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1.02% 하락한 2,40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더 많이 떨어졌죠. 1.43% 하락한 66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배당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시장 하락은 어느 정도는 또 예상을 하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하지만 그 외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갑작스럽게도 나왔습니다. 자, 이 하락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결국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 상승이 더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요, 최고치가 1,486원대까지 나왔고요. 종가 기준 0.39%가 오른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400원을 넘나들었을 때도 이미 고점이다라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 더 올라갔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IMF라는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그 당시의 환율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도 매수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침에 매도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리고 매도 규모를 최근에 좀 줄여놨었어요. 오히려 매수도 들어왔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이 나오면서 또다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 겁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는요, 오늘 그 이슈가 좀 있었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국은 이제 이번에 탄핵에 대한 가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지가 되면서 대통령도 직무정지, 그 다음에 권한대행도 직무정지. 시장은 당연히 이제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뛰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의 이 환율의 변동성, 오늘 특히나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바로 탄핵에 대한 가결, 이 소식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미 결정이 되고 나서 환율은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분위기도 역시 있었습니다. 이 불안 심리죠. 처음에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가결이 된 다음에 국무총리까지,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또 된 사례, 이런 사례는 두고 이제 그동안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시장에 충격은 있었지만, 시장은 지금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갔다면 환율이 더 이상은 또 올라갈 만한 이슈가 또 있겠느냐, 약간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 외국인들도 매도를 최근에 줄이다가 이 매도를 오늘까지 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희망이 없을까요? 이거 지금 계속해서 악재들만 나오고 있어서 주식하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도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주식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주식을 다 정리할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시장은 어쨌든 이런 충격들을 다 흡수를 한 상태예요. 오늘의 경우에도 이 배당락으로 떨어졌던 이 하락이, 그리고 거기다가 탄핵에 대한 어떤 리스크까지 감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계속 빠지기보다는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을 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워낙에 좀 많이 빠진 장이라, 여기에서 만약에 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악재에 더 이상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조그만 호재가 나오면 여기에 좀 더 민감하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뭔가 바로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2024년도 이제 만약에 내 다음 주가 되면은 딱 하루밖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거래가 되면 그 다음 날은 납회일. 그래서 휴장이죠. 그리고 또 1월 1일 넘어가면 또 휴장이고요. 시장은 일단 오늘도 그렇지만 거래도 사실 좀 많이 없었고요. 다음 주도 거래는 좀 한산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반전이 된다라고 하면 2025년도의 첫 거래, 2025년도가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시점, 기준점을 가지고 기준점을 넘어갔을 때 뭔가 변화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는 이제 뭐 술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장 지금부터 끊지는 않아요. 끊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끊지? 이 내년도부터는 이제 올해까지 술을 마시고 내년도부터는 술을 끊자.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두거든요. 시장도 역시 그런 기준점들이 있어요.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를 줄이고 있던 부분들도 2024년도에까지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2025년도에는 그래도 뭔가 좀 희망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장보다는 뭔가 좀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보통 1월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1월 달에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는 현상. 그래서 시장은 지금은 조금 시장이 좀 처져 있긴 하지만요. 여기에서 너무 급하게 뭔가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차라리 1월 달 흐름을 좀 지켜보세요. 1월 달마저도 시장이 정말 비관적이다. 차라리 그때 고민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12월 달 이 자리가 저점을 지나고 있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보유하는 종목들만 과연 이 종목이 내년도에는 괜찮을까? 뭐 이런 것들만 지금은 먼저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이 내년도에 좀 괜찮을 거라면 차라리 지금 쌀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잡으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만 관리를 좀 잘하시고 가자. 그리고 매매의 경우에는 12월 달보다는 1월 달 딱 들어설 때 그때부터 변화가 오면 차라리 그때부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 달아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보유 종목들 만약 고민된다.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을 상담해드리면서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네. 네, 저는 한원 시스템 네? 한원 시스템 8,000원에 5% 갖고 있어요. 8,000원에 5%요? 네. 오래된 종목이군요. 네네, 오래됐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 주가 근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몇 달째 거래량이 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도밀 추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지 이거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최근에 거래가 좀 늘고 있다. 네.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근데 이게 떨어지는 시점에도 거래가 그때부터 이 거래가 늘어났거든요. 보면은 그죠? 요 근래에 늘어났다기보다는 5월 달부터 해서 거래가 이때부터 증가했어요. 네네, 6월 달 그죠? 네네. 그런데요,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가 늘어나는 건 좋은 건가요? 글쎄요, 제가 거래량 분석을 할 줄 몰라가지고. 네, 이건 제가 꼭 기억을 하세요. 되게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주가가 빠질 때 거래가 늘어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보면 주가가 빠질 땐 거래가 줄어드는 게 좋은 거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빠지는 것보다 횡보한다고 저는 봤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이걸 보세요. 거래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빠질 때였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거래가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 거래가 별로 없나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그죠? 아니,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화면을 보고 있다면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떨어지고 있을 때 거래가 이때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횡보할 때는 거래가 그때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받쳐줘야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원 시스템은 거래가 없는 편은 아니에요.
거래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거래가 있는 이유는 예, 그래도 이 회사가 실적도 그래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거래가 그래도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횡보하고 있고 이게 저점일까? 만약에 저점이라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신 건데 저는 추가 매수를 지금 하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근데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좋은 시기에 하는 게 좋겠죠. 기왕이면 지금보다 조금 더 쌀 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서 추가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그죠? 네, 그래서 한우 시스템은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예전에 한번 주가 하락하다가 3,700원 가격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죠?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3,700원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4,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지면 3,700원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 거기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게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고요. 만약에 그냥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4,500원을 넘어가는 걸 확인하세요. 꼭. 어차피 지금 매수 가격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매수하거나 조금 위에 매수하거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4,500원을 넘어가면 아마 그때 거래가 좀 들어올 거예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니까. 4,500원 확실하게 위로 올라타면 그때 추가 매수는 이제 그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갔을 때 또는 위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어중간한 자리예요. 차라리 좀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게 좋고요. 기업은 괜찮나요? 회사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만약에 제가 회사가 불안하면 절대 전 추가 매수하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건 회사가 괜찮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린 겁니다. 할 때는 알려드린 가격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언제 빠져나와야 될까? 그거는 매수가 회복되면. 추가 매수하면 단가 낮아지겠죠? 그럼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빠져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HPSP예요. HPSP.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2,900원에 10%인데 네. 10% 더 추가 매수하고 싶거든요. 10%를 더 추가 매수하시고 싶으시다고요? 예. 이거 혹시 한 번에 매수를 다 하신 물량이에요? 아니면 그동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춰진 건가요? 여러 번 사고 파고 해가지고 예. 네. 그 이익을 내고 또 더 올라가 싶어 난간한 거거든요. 여러 번 지금 매매를 했던 종목이군요. 예.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예전에 매매했을 때는 수익이 나셨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매하고 나서 그때 이제 최근에 이제 손실이 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익과 손실 중에 지금 수익이 더 큰가요? 아니면 손실이 더 큰가요? 수익하고 비슷하겠네요. 비슷해요. 예. 그래요. 최근에 특허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승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11월 달에 한번 주가가 움직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도체 업황이 되게 중요하죠.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반도체 업황이 예전에 올라갈 때 그때 당시에는 개별적으로 올라갔지만 지금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요. 빠질 때도 같이 빠졌죠, 요즘에. 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비슷하다면 굳이 꼭 매수가까지 매수가에 왔을 때 또는 수익을 내고 여기서 나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배당락 때문에 빠졌죠, 오늘? 자, 뭐 들리시죠, 목소리? 예. 네, 오늘 배당락이라서 주가가 빠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배당을 감안하게 된다면 아마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락이 있었을 거예요. 배당이 지금 기본 한 150원 정도까지, 150원 정도를 줬었네요. 최근까지 계속. 이번에도 그러면 150원 정도의 배당이 나오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까지 일단 물론 150원 해봐야 얼마 안 되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사는 하락이 아직 진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는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다린다면 기다렸다가 더 빠져버리면 지금은 수익과 손실이 거의 비슷한데 나중에 손실이 더 커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PSP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요. 차라리 위쪽으로 31,000원 정도 반등 줄 때 저는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추가 매수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주가가 더 빠지면. 근데 저는 추가 매수는 일단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손절가 저는 24,000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31,000원 잡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31,000원 그리고 손절가 24,000원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HPSP 상담 마쳤고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호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HD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8,000원에 30%요. 58,000원에 30%요. 68,000원. 68,000원이요? 예.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한 일주일 됐어요. 와, 그래요? 일주일 정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네요. 주가가. 예, 그거 그렇죠? 네, 거의 머물러 네, 있었고. 네, 저- 말씀하세요. 네. 손절가하고 목표가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손절가 목표가요. 네. 네. 당연히 그거는 제시해 드릴 거예요. 자, LCD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과거에 분할이 됐잖아요. 이 회사가 네. 지금 이제 건설 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되게 좋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되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건설기계 쪽과 관련해서 같이 테마를 보는 게 뭐 우크라이나의 이제 그 재건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테마로 엮어서 일부 기업들이 또 움직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뭐 다른 것보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침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HD 현대건설기계도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잡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더 올라가려는 분위기였다가 시장이 빠지니까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도 아래쪽으로 이제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 55,000원을 잡고 보시면 돼요. 55,000원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이건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 가격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회사는 이제 위로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64,000원 정도까지 잡으시면 그래도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매수가가 어쨌든 차이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손절가, 목표가만 잘 잡고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요 이번 주에 강연회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는요,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지금 아래에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장소하고 시간이 나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서울 강남이에요. 선릉 더 모임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날은요, 2024년도 마지막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특별한 혜택도 현장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25년도,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섹터를, 우리는 어떤 업종을 좀 바라봐야 될까? 분명히 2025년도에도 주도하는 업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또 가질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들도 좀 자세하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연말 마지막 강연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는 무료입니다. 현장에 그냥 무료로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 그냥 몸만 오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바로 내일이네요. 강남 테헤란로 이 선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시장이 안 좋을 때 특히나 종목에 대해서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고, 그리고 시장도 안 좋겠다. 이랬다 모르겠다.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더 알아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지. 시장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이 이제 기분이 좀 다운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해결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 다 참여가 가능하고요. 전화번호는 023772-0269번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평소보다 전화 연결이 좀 많이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술 마시러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평소에 전화 연결 잘 어려웠었잖아요. 지금 전화 주시면 기회입니다. 그래서 023772-0269번으로 지금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아시아나 DT입니다. IDT. 자, 매수하신 가격은 19,700원이고요. 비중은 10%예요. 19,700원의 비중 10%, 이 가격은 이거 사자마자 거의 뭐 급락이었나요? 아니면 매수를 이제 하락할 때 이제 매수를 하셨는지 정말 많이 떨어졌죠. 자, 이번에 배당락까지 해서 오늘 또 2.5%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합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급락을 했고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부분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잠깐 좀 보시면 단일팜 최근에 보니까 수주 공시가 좀 있긴 했었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총 소식 결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 에어부산하고 아시아나 IDT 주요 경영진 교체 소식. 이건 지금 주총에서 지금 이제 합병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자, 일단 이 회사는 지금 이 리스크 이제 위험 요소라고 하죠. 이 악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 거라 지금 당장은 하락이 먼저 좀 잡혀야 됩니다. 여기서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당연히 손을 쓸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겠죠. 급락이 나왔으니까. 하락이 어디에 잡힐지도 사실 이거는 좀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가요. 평소에 거래가 많이 있었던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평소에 거래도 별로 없었잖아요. 거래가 많이 안 됐던 기업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또 올라갈 때 뭔가 좀 가벼우니까 많이 또 급등이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이제 주가 하락을 한 거라 여기에서는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린다는 건 하락이 잡히는 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위에서 내려왔을 때 하락이 잡히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한 11,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하락이 좀 잡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 추가 매수해서 단가라도 낮춰볼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돼요. 단가 낮추는 전략 이 상황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가 낮춘다는 생각 미리부터 하지 마시고 만약에 추후에 정말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고 그리고 지금 이게 추가 매수하면 뭔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 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11,000원까지 이 위에서는 뭔가 등락이 좀 나올 수 있고요. 하락이 잡혀준다면 반등을 주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반등은
매수가의 회복을 위한 반등은 아닐 것 같고요. 일정 부분 반등 주고 나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5,000원, 1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 기대해보고 15,000원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면 그때라도 좀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 반등 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ITM 반도체. 매수한 가격은 26,457원. 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25,457원이면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려고 하는군요. 그런데요. 솔직히 저도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단가 낮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마련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이럴 때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추가 매수하면 돈은 더 들어가죠. 근데 주가는 더 빠져봐요. 손실은 지금보다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다 30% 비중이신데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제가 볼 때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더 하락할 수 있다면 지금 추가 매수할 타이밍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이미 하락이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자, 이 회사 ITM 반도체는 회사의 실적을 봐도 2022년도에도 적자였고요. 2023년도에도 적자예요. 올해도 실적이 좋을 거라면 지금 이렇게 안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빠진 데는 당연히 또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빠졌겠죠. 그래서 ITM 반도체는 확실하게 실적이 전환될 때 그때가 하락이 멈춘 자리일 거예요. 이제 실적이 전환이 된다는 건 지금은 적자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추가 매수를 그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저는 내년도를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년 정도에 만약에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더 싼 가격에 하시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고요. 나중에요. 지금 보면 12,500원 정도의 가격인데 추후에 11,000원 정도 가격대 아마 그 부근에서 저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11,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좀 잡아준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여기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뭐 팔지는 못하실 거고 차라리 11,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하락이 좀 잡힌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를 또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11,000원대에 꼭 연락을 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일신석재. 매수한 가격이 2,580원이에요. 비중은 30%. 2,580원에 30%면 자, 이 종목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아니네요. 3년을 보유 중이라고요. 근데 왜 안 파셨을까요? 근래에 그 매수가 위로 올라왔는데요.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건 솔직히 이거는 욕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매수가 위로 왔다. 처음엔 아마 3년 동안 보유 중이었다면 이 손실이 엄청 컸을 거예요. 1,000원 이 가격 아래로도 내려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매수가만 회복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손실이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셨을 텐데 막상 매수가 손실폭 회복하고 매수가 위로 올라오니까 이제는 수익에 대한 이 욕심이 좀 생긴 거죠. 오래 기다렸으니까 또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보상 심리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다음에 제 생각에 지금 여기서 지난번에 팔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타이밍 잡아드리면요. 2,000원을 손절가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떨어진다면 수익에서 또는 매수가에서 나올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은. 2,0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만약 여기서 2,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뭐 떨어지면 이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근데 2,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반등이 있을 텐데 이 반등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라 지난번에 떨어질 때도 이때 한번 음봉이 크게 떨어졌죠. 그리고 이때 거래가 튀어나온 거 보면은 한번 올라갔을 때 마지막 그 정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리 물량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 나오면 매수가에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화 연결 또 해볼 텐데요. 여러분, 전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전화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패스요. 네패스. 아, 20%에 25,000원입니다. 25,000원이요. 예, 예. 제가 네패스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손실이 클 것 같았어요. 이 워낙 많이 떨어진 종목이라 이 종목도 그러면 꽤 오래됐네요. 보유하신 지가. 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네. 작년 이거 추가 매수하거나 이러셨어요?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23년도보다 그 전에 사셨어요? 네, 그 전에요. 아, 근데 왜 한번 올라갔을 때 안 파셨을까요? 2023년도에 기회가 한번 있었죠. 한번 25,000원 그때는- 위로 올라갔을 때가 있었긴 했거든요. 그렇죠.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죠. 그때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반도체 그 업황이 지금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쪽도 같이 엮여 있는 회사라 반도체 업황도 안 좋고 반도체 범핑 쪽 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다 또 2차전지 쪽도 안 좋고 여러모로 지금 주가가 올라갈 만한 뭔가 그게 없어요. 실적도 지금 적자가 굉장히 크죠. 네. 2023년도에 적자가 굉장히 컸어요. 1,000억 원 이상의 이 적자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큰 적자였거든요. 자,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이 회사가. 네. 그런데 추가 매수를 다른 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네패스를 추가 매수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지금보다 나아져도 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로 올라오는 반등 정도, 이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이제 매수가가 지금 25,000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5,000원을 넘어간다든가 이런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네패스는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지금 여기서 팔긴 너무 아깝잖아요.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일단 10,000원까지는 기다려 보자라는 의견이에요, 저는. 네. 올해 어차피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네. 내년 아마 초쯤부터 해서 지금 IT 반도체 쪽이 그래도 시세가 들어온다면 그쪽부터 조금 반응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10,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찐득하게 좀 기다려 봤다가 만원 가격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겠어요? 제가 그러면 그때 네. 얼마 정도 이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그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10,000원까지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꼭 연락 주세요. 그때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화 연결이 좀 쉬웠죠? 네. 네, 제가 팁을 드렸잖아요, 방송에서. 다들 네.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또 금요일이기도 해서 네. 아, 그 또 말씀 듣고 전화해봤어요. 그죠, 약주 들으셔 가셨을 거예요. 네, 자, 네. 일단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실 거예요? 어려운 종목인데 인스콥이요. 인스콥이 네네. 진짜 어려운 종목이네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940원에 15%고요. 네, 원래 3,400원이었는데 네. 10월 달에 많이 손해보고 손절했고요. 네. 그래서 좀 밑에서 잡아서 평단가를 좀 낮춰놨는데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너무 주가가 많이 흔들려서 네네. 자, 지금 보면 이 회사가 최근에 그 FDA 임상 3상 자회사 관계사를 통해서 이제 네. 상장 소식이 좀 있었죠. 아피메즈 상장. 네, 맞아요. 네네. 또 상장 이슈와 관련해서 또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 당시 10월 달에 한번 올라갔었어요. 그죠? 급등이 네. 나왔고 지금은 이제 12월 달에 한번 주가 급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이 재료가 사실은 좀 빠진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때 당시 이제 재료가 선반영되면서 주가라는 거 항상 선반영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한 차례 지금 눌러놓은 건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시세가 다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런데 인스코비는 이제 힘든 종목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이 종목을 혹시 몇 년 갖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몇 년 동안 네. 갖고 계셨는데 그 전에도 이 회사는 정말 악명 높은 회사예요. 한번 빠지면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올라갈 때 너무 크게 올라갔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이제 매수를 하는데 솔직히 2018년도 때 빼고는
그다지 그렇게 많은 상승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2020년도, 2021년도에도 2018년도를 뛰어넘는 상승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인스코비는 이제 아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회사를 보통 세력주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스코비가 세력주다. 세력주는 아닌데 뭐 하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 통신업으로 분류는 돼 있는데 네. 하는 자회사가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뭐 그린 수소로도 가고 뭐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네. 유독 이제 회사들이 이제 원래 그 하나의 그 어떤 그 사업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업이 좀 연관되어 있거나 몇 개 특정 사업들이 이제 그 몇 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것저것 좀 걸쳐져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특히나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뭐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사실 같이 좀 엮여 있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업들이 조금 이제 뭔가 분산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은 테마를 되게 많이 타요. 테마나.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보통 이제 세력주, 뭐 테마주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인스코비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운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일단 지금은요, 매수 1940원대가 지금 매수 가격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오랫동안 고생하신 종목이고 단가도 지금 많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죠? 손실도 많이 봤어요. 손절도 했어요? 중간에? 네, 저번에 10월 달에 3,400원에서 네. 1,800원 왔을 때 손절 다 해버리고 반 남은 거를 지금 1,100원에서 다시 잡아갖고 지금 낮춰놓은 거예요. 왜 또 잡았어요? 조금이라도 본전에 나올까 싶어갖고. 그게 본전에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종목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내가 지칠 대로 지쳤고 힘든 거 알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보이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은 계속 내가 거기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지금 인스코비는 제가 이번에 탈출하는 방법은, 이 종목은 지금 손절가를 어쨌든 잡고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자, 흐름을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미 재료들은 이미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보다는 좀 큰 흐름을 잠깐 잡아드리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주가가 한번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내려갔어요. 다시 올라갔다가 이번에 빠지면 이거 흐름이 좀 이상하죠? 그죠? 네. 이게 뭐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무서워요. 네. 그죠? 이게 지금 하락으로 빠져버리면 큰일 나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고통의 시간이 또 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잡아준다면 위쪽으로 한 번은 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아직까지는 빠진 자리가 아니고요. 아래에 지금 보시면 거래가 지금 아직 좀 잡혀 있어서 이번 반등 주면 잘 나오시면 되는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번에 1,700원 위로 딱 올라가면 그때 나오자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요. 1,200원까지. 1,200원도 좀 기네요. 1,250원 정도 잡으세요. 1,250원 잡고 손절가 위로 1,700원 위로 딱 올라가면 그때 탈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혹시 상장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네. 이게 급락하나요? 이거 올라가나요? 보통요. 이거는 솔직히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미 상장에 대한 뉴스가 나왔죠, 이전에. 그죠? 이슈만 나왔죠. 그죠? 이슈가 나왔죠. 네. 어쨌든 이슈가 나왔다는 건 기대감으로 주가 그 당시에 안 올라갔다면 모르겠는데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잖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몰랐던 게 나온다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이게 호재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미 조금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다면 이게 오히려 차익 물량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장이 됐을 때는? 네, 이게 오히려 빠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 확신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이 나온 거라 그래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빨리 좀 도망가자라는 의견인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진성 TC.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20%고요. 네. 9,140원입니다. 9,140원이요? 네네. 매수한 지가 오래 안 되신 것 같나요? 같은데요?
아니 샀다 팔았다 해서 그렇지 한 3, 4개월 됐습니다. 최근에 사신 건 얼마 안 됐죠? 네.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최근에 사신 가격이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그죠?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자, 지금 이거, 이게 네. 뭐 어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매수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이고, 사기 전에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사기 전에 물어보시지. 살 때 물어보시면 사고 나서. 근데 오늘 주가가 빠진 거는 진성태 씨가 오늘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배당날? 배당날이죠. 그죠? 네. 이 회사가 그럼 배당을 얼마나 줬나요? 그동안? 이거 보니까는 200원씩 나왔다는 거 같은데. 200원씩 나오면 잠깐만요. 제가 계산기를 한번 이 상담하다 말고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리게 될 줄이야. 자, 계산기를 보면은 2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회사 주가가 8,650원이잖아요. 오늘. 그러면 이 회사의 배당 수익률은 대략 한 2%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주가가 3% 정도가 빠졌죠? 네. 그러면 이제 배당 수익이 한 2% 정도라고 쳤을 때 그러면 한 1.3% 정도가 빠진 거네요. 네. 그죠? 네. 그냥 뒷자리 잘라보면 그냥 1%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럼 오늘 주식시장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오늘 1% 빠졌죠? 코스닥은 더 빠졌고요. 네. 그러면 진성태 씨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그냥 뭐 코스피 빠지고 많고 빠진 거 그죠? 같아요. 많이 빠진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배당락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거기서 추가로 조금 빠진 건데 이건 시장이 어쨌든 오늘 좀 안 좋았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회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회사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무슨 문제? 무슨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이제부터 아세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끔씩 이제 이걸 얘기해드리긴 해요. 2020.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2020. 2020. 네,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아, 들어봤어요? 근데 왜 기억을 안 하셨어요? 이거 제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꼭 이거 확인하고 매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제가 딱 상담을 지금 하고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앞에 20은 거래량입니다. 뭐라고요? 네. 거래량 네, 20만 주? 뒤에 20은 거래 대금. 대금. 그죠? 딱 얘기 나오네요. 거래량이요. 20만 주 이상 일평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은 20억 이상 일평균으로.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그런데 진성태 씨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오늘만 해도 거래량이 5만 9천 주고요. 거래 대금이 1만, 10만, 100만, 1000만,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거래. 거래가 들어와야죠. 그래야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나중에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매수가에 나와도 그 전에 매수해서 갖고 계신 거니까, 그죠? 그러면 배당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면 돼요. 매수가에 팔면 그래도 2% 수익은 나오겠네요. 배당 수익을. 배당을 줄 거니까요. 그러니까 반등 시 매수가에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마트고요. 네. 85,200원에 33%거든요. 네, 85,200원이요? 예. 33%. 예. 자, 자, 그러면 지금 이마트가 85,200원이면 오래된 종목이군요. 굉장히 그죠? 오래됐어요. 예. 네. 근래에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요. 네. 근데 오늘 주가가 좀 빠졌죠. 네네. 이게 지금 알리바바하고 동맹을 맺는다. 뭐 이 소식 때문에 이제 뭔가 이게 호재가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게 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의 반응은 조금 이제 그렇게 그다지 좋게 보는 시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의론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하는데 9%나 나왔죠, 하락이. 네네. 지금 이마트도 그렇지만요.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매장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어쨌든 이마트도 소비예요, 소비. 소비도 지금 많이 줄었을 뿐더러 이마트는 직접 가서 보통 매매를 이제 우리가 그 물건을 구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마트의
가서 구입을 하기보다는 이 가격 비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이마트도 온라인에 주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가격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한 어떤 상품들을 보다 보니까 다른 사이트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난제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요. 이번에 알리바바하고 이것도 이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했던 거긴 하지만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좀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갑작스럽게 급락은 누가 또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요. 혹여나 75,000원 이 가격을 회복하게 되면 아마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러면 이거는 저는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좀 교체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마트는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간다고 해서 이 회사가 예전에 뭐 주가가 뭐 10만 원 이상이었고 이런 것들은 잊으세요. 예,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마트가 지금 주가 하락했던 게 2017년도 뭐 계속 이게 빠졌잖아요. 이 코로나 때만 빠졌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는 일단은 매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서 그나마 이번에 75,0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정리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손절 그냥. 다른 걸로 꼭 이걸로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아니면 75,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주세요. 그때 또 한번 봐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맨처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현대표체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3,900원 10%입니다. 3,900원에 10%요. 예, 예. 자, 3,900원에 10%. 매수를 하신 게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긴 해요. 이 종목이. 예, 자, 예. 오늘 거래가 좀 터졌네요. 지금 주가 급락 나오면서. 예, 예. 근데 이 종목도 평소에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중간중간마다 막 들어오긴 했지만. 예, 예. 자, 이 회사 단기로 들어가셨죠? 예, 예.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지금 광고 쪽하고 좀 이제 이 사업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 회사 자체가 이익이 나기에는 지금 올해 연말이나 뭐 내년 초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주가가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좀 흔들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저는 하나의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저는 끌고 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저는 이번에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왔지만 이거는 거래가 평소에 많지 않은 기업들이 이 호가창이 호가창이 지금 매수나 매도 쪽이 좀 얕아요. 그래서 한번 탁 매도가 나오면 그냥 밀려버리거든요.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의 특징이에요. 현대퓨처넷은 위쪽으로 반등 이때 저는 반등 이용해서 4,100원 정도의 매도를 하시면 저는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이번에 하락 나왔죠? 반등 주면 4,100원에 나오세요. 이거 탈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예. 네. 4,100원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선릉 더 모임 지하 1층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연말 강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최대한 많은 중요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고 올 테니까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강연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